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조금의 굴곡이 있는데요. 그 힘들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즐겨 듣는 채널에 제 이야기가 나오면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럼 채택되길 바라며 성심성의껏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중산층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부대찌개집 창업주이자 여러 개의 가게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었어요. 미군 부대 앞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체인점을 하나 둘씩 내시며 기반을 잡으셨답니다.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은 유복했어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있던 저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사람이 꿈이었습니다. 대학을 조리학과를 나오고 군대도 취사병으로 다녀오며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 되어 신메뉴 개발과 마케팅 일을 열심히 해나갔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일을 해 코피를 쏟는 날도 많았고 집에 가서도 새로운 메뉴 생각만 하다가 잠을 설치는 건 보통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도움이 있었는지 신메뉴가 불티나게 팔려서 매출이 1.5배 정도 오르기도 했어요. 물론 저 혼자서 해낸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큰 힘을 쏟았기 때문에 매우 뿌듯하고 흡족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제 나이는 30 중반이 됐어요. 연애를 여러 번 해보긴 했지만 일 중독인 저에게 오랫동안 붙어있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일에만 매진하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일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을 느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정 일을 생각 좀 하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지인에게 선자리를 받아오셨고 저를 그 자리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게 됐는데 아주 예쁘고 단아한 분이 나오셨어요. 어떤 남자라도 반할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그녀와 잘해보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자 여자 쪽에서도 마음을 열어줬고 반년 동안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이 조금 더 부유하긴 한데 비슷한 중산층이어서 비교될 만한 것도 없었고 문제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에 결혼 준비와 상견례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얼마 뒤 36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그녀를 제 아내로 두게 됐답니다. 신혼생활은 여느 부부처럼 활활 타올랐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름다운 아내가 옆에 있었고 일을 하면서도 아내가 생각나서 여러 번 전화를 걸기도 했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벌써 보고 싶다. 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 나도 보고 싶어. 겨울 라면? 제대로 된 것 좀 먹지. 아니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걸 뭐하러 먹어. 당신 저녁에는 생선찜 해줄 테니까 기대해. 내가 식당 이모님한테 레시피 얻어와서 해주는 거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이야, 우리 마누라가 최고네. 내가 당신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보, 나 지금 엄청 행복해. 너무 좋아서 날아갈 기분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같은 멋진 남자를 30 넘어서 만나게 된 게 아까워 죽겠다니까. 20대 청춘에 만났으면 더 많이 사랑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야 해. 당연하지. 빛의 속도로 달려갈 테니까 이따가 봐. 아내와의 신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와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계획했던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게 상관하진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으라고 하셔서 아내가 신경이 쓰여 매주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아내가 불임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게 됐네요. 아내는 속상해하며 불임 사실을 털어놓고 자기와 헤어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나 아이 못 가져. 이젠 어떡하지?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거야? 헤어지긴 왜 헤어져?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뭘 그런 걸로 신경 쓰고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아기를 엄청 기다리셨잖아. 내가 불임이라고 하면 이혼하라고 하실지도 몰라. 아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 안심을 시켜주려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줬고 이튿날 부모님께 불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긴커녕 아내를 직접 찾아와서 그동안 임신을 부추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새아가, 이 쌤이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부담을 준 건 사과하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노인네가 땡깡 부린 거라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그리고 아이는 없어도 괜찮다. 너희 둘이 늙어서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사는 것도 꽤 멋진 인생이라고.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럼 저 이혼 안 해도 되는 거죠? 얘가 뭐라는 거야? 이혼을 왜 하니? 고작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널 버릴 거라 생각했니? 우린 괜찮으니까 괜히 슬퍼 말고 편안하게 지내거라. 어머님 감사해요. 저 진짜 우울하고 무서웠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그렇게 아내의 불임은 저희 결혼 생활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신혼처럼 똑같은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어 제 나이 38살이 됐습니다. 무탈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의 마찰이 생겼어요. 부대찌개 프랜차이즈점을 10개 이상 하고 있던 아버지는 해외에도 식당을 연다고 욕심을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미국 사람들이 부대찌개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미군 부대에서 유행하던 걸 똑같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는다고요. 이 녀석아, 내 감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한식의 유행이라고. 분명 내 음식이 먹힐 거야. 이미 결정된 일이니 넌 간섭 말거라. 아버지, 저도 회사에 기여한 게 있잖아요.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확장을 할 거면 하나씩 오픈해서 상황을 봐야지 한꺼번에 여러 개 업장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 대학 좀 나왔다고 이 애비를 가르칠 셈이야? 내가 혼자서 고생해서 이만큼 늘려놨다. 앞으로도 내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테니 넌 가만히 구경이나 해라. 아버지는 해외에도 자신의 음식이 팔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걸 현실로 이뤄보겠다며 저와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식당 10군데를 미국에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미국에서 지내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결과는 매우 처참했답니다. 우리 입에 만든 음식을 그대로 내놨으니 미국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뒤늦게 미국인 입맛에 맞춘다고 바꿔서 팔아봤지만 역시나 손님들은 한 번 오고 다신 오지 않았다네요. 거기서 그냥 접어버렸으면 조금의 손해를 보고 돌아왔을 텐데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1년을 버티셨습니다.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분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던 아버지는 1년하고 5개월 만에 장사를 접어버렸습니다.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접게 됐어요. 미국의 연 식당의 빚을 갚으려고 한국의 식당을 모두 접어버려야 했답니다. 다른 투자자가 있었으면 무사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니 망해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처부모님에게 손을 벌려보려고 했어요. 아내에게 먼저 부탁을 했는데 반응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한테 투자를 하라고? 당신네 부대찌개 가게들은 이제 가망 없는 거야?
아니, 그게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무리를 하셔서 빚만 왕창 생겼어. 여보,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리러 같이 가주면 안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망해가는 사업장에 돈을 왜 투자해? 그냥 망한 대로 살아. 아내의 반응에 전 조금 놀랐습니다. 여태껏 보지 못한 표정과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망한 집에 더 볼 일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말하는 거야. 한심하다. 그 많은 재산을 미국에 꼬라박고 망해버리냐?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무능한 놈이었네. 여보, 내 의사랑 상관없이 아버지 혼자 벌인 일이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알았어, 처가 도움 안 받을게. 됐지? 그래. 당신 집 일은 당신네끼리 알아서 해. 괜히 우리 집안에 똥물 튀기지 말고. 아, 이제 그지 같은 남편이랑 살아야 하는 건가? 아, 짜증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의사랑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신이 돈 많은 집안 아들이라 해서 선택을 바꿨다고. 아, 짜증나.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우리가 순수하게 만난 사이냐? 선 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 나 하나 책임지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내가 여기서 아양을 떨어야겠니? 아, 이혼이나 빨리 해야겠다. 당신 이혼 소장 받을 준비해.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였구나.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잘난 남자 만나서 평생 기생이나 하고 살아라. 웃겨. 야, 넌 기생충보다 못한 놈이야. 돈 없으면 그냥 아메바라고, 이 잉여 자식아. 아내가 저에게 한 막말은 충격적이었고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아버지는 미국 사업을 망하고 오셔서 거의 누워만 계셨고 저는 어떻게든 부도는 막으려고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진출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크게 나서 식당에 손님도 거의 없었고 누구 하나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었네요. 결국 식당 전체를 폐업하고 감당되지 않은 빚은 아버지가 파산을 하셔서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책감으로 몇 날 며칠을 누워 계시다가 얼마 뒤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으니 가슴은 아프지만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고 기운을 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오갔는데 처부모님과 아내도 사흘 내내 함께 계셨답니다. 이전에 아내가 막말한 것과 이혼하겠다는 말과 달리 많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당신, 나랑 부모님이 당신 아버님 장례식에 붙어 있었다고 좋아하지 마. 우리 아빠가 예식장을 인수했는데 이혼한 자식이 나오면 안 된대. 그래서 이미지 관리하려고 붙어 있던 거야. 뭐? 그러니까 장인어른 이미지 살려주려고 사흘 동안 도와준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혼은 없다는 거지. 적어도 아빠가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은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으로 생각하면서 각자 인생 살자고. 웃기네. 이혼 소송하겠다는 사람이 장인어른 면을 세워주려고 이혼 안 하고 살겠다니. 대단한 여자야. 몰랐어? 내가 멘탈이 좀 강해. 여하튼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부부라고 생각하지 마. 오늘부터 각방 쓰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아내는 이혼보다 더한 쇼윈도 부부로 지내자는 통보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실 건지 여쭙습니다. 엄마, 내가 전세금은 드릴 수 있어요. 가까운데 아파트 골라보세요. 아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고향 가서 조용히 노후 보내련다. 그리고 너도 지금 돈이 없으니 그건 네가 가지고 있어라. 엄마는 고향 가면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 도움 받으며 지낼 수 있어. 고향에 가시겠다고요?
제가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한텐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야. 네 아버지 고집을 내가 모르겠니? 아무도 못 말릴 성격이라는 건 40년 넘게 산 내가 잘 안다. 여하튼 나는 시골 가서 지낼 테니까 너나 여기서 새로운 일 찾아서 잘 지내봐. 새애기랑 사돈 부부가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고생한 걸 봐서는 너와 계속 잘 지내고 싶은 것 같더라. 아, 네, 좋으신 분들이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결혼을 잘하긴 했죠. 저는 아내와 처부모님의 이미지 관리라는 말을 말씀드리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와 아내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요리를 할 줄 알고 경력도 있으니 대형 식당에서 주방 일을 구했어요. 설렁탕 집이었는데 조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금세 이해를 하고 조리를 할 수 있었죠. 구슬땀을 흘리며 주방과 홀을 오가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답니다. 한편 아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외박을 하더군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내를 붙잡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 맨날 뭐 하는데 외박하는 거야?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내가 말한 거 잊었어? 서로 사생활 터치 말고 각자 인생 살자고 말이야. 당신 남자 맞나? 그걸 내가 왜 대답해야 하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입 닫고 돈이나 벌어.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날 지옥 속에 넣지 말고 이혼하자고. 이혼?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아빠가 결혼 예식장 인수하고 웨딩 사업 크게 벌였다고. 근데 딸내미가 이혼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더러워도 그냥 참고 살아. 그게 아니면 나한테 위자료 제대로 주든가. 한 10억 주면 이혼해 줄게. 뭐? 10억? 지금 나랑 장난해? 고작 2년 반 살아놓고 10억을 달라고? 나 같은 잘난 여자를 데려갔으니 이혼할 때도 그만큼 내야 해. 당신 돈 없지? 그럼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아. 아빠가 웨딩 사업 관두면 내가 알아서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여보, 돈 없으면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야. 괜히 나한테 소송 걸어서 시간 낭비하지 마. 내가 원할 때가 아니면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정말 독한 여자였네. 그래, 내가 가진 게 없고 줄 게 없으니까 참고 살게. 쇼윈도 부부 뭐 까짓것 해보지 뭐. 근데 말이야, 당신 아버지가 웨딩 사업을 하는데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난 증거 있어? 그럼 가져와봐. 확실하지 않으면 괜히 넘겨짚지 마라. 저는 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미 정이 떨어졌으니 무시하고 제 인생이나 빨리 성공해서 시원하게 이혼하고 새 삶을 찾기로 했어요. 1년 동안 아내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남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가끔 장인어른의 웨딩 사업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야 했답니다. 처음에 거절했더니 이혼소송당해서 빚더미에 올려버리겠다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나갔죠. 인꼬부부 연기를 하며 행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다시 남남처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쇼윈도 부부가 많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적금과 펀드를 해서 돈을 불려갔고 식당에서 매니저까지 승진하면서 3년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대출을 좀 끼면 큰 식당을 개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던 부대찌개를 다른 간판으로 바꿔서 새롭게 오픈했답니다. 맛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 이 부대찌개가 다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육수 뽑는 것부터 모든 식당의 방식이 다르답니다. 여하튼 신선한 재료와 새로운 레시피로 부대찌개와 보쌈을 같이 팔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제가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아내는 모르고 있었어요. 처부모님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남이니
뭘 하든지 모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내 식구들 귀에 들어갔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아무리 쇼인도 부부여도 알릴 건 알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 집안일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자네는 장사를 시작했으면 우리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왜요? 전 이미지 관리하려고 처가 식구들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남인데 뭐하러 알립니까? 여보, 내 말 틀려? 우리 서로한테 관심 주지 않기로 했잖아. 이서방, 쇼인도 부부라도 큰일이 생기면 서로 알려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자네가 사업하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난처했는 줄 알아? 아, 역시나 장인어른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봐 이러시는군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잘 되면 보고 드릴게요. 장인어른 이미지 손상 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처부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고 아내는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혼자 큰 식당까지 오픈했네? 대단하다. 근데 그래봤자 우리 집안에 비하면 턱없이 수준이 떨어져. 알아. 그래서 돈 좀 모이면 이혼 소송하려고. 이 찌긋찌긋한 결혼 생활 끝내고 싶단 말이야. 에이, 왜 이래?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바꾸지 않는 한 이대로 살 거야. 난 이혼 못하겠다고 반박할 거라고. 어차피 변호사 게임인데 누가 이기겠어? 돈 많은 내가 이기겠지.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무섭다. 너무 악독해서 미운정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 아직까지 미운정을 가지고 있어줘서 고맙다. 그럼 계속 그렇게 나한테 무관심하게 지내. 난 오늘 밤도 못 들어오니까 그런 줄 알고. 아내는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고 자랑까지 하더군요. 이 여자랑 하루빨리 헤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제가 불리하니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2년이 다 되도록 못 봤던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엄마는 시골에서 폐지를 주우시고 남의 집 밭에 나가서 일손을 돕고 지내고 계셨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좋은 병원으로 모셔가려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뵌 엄마의 얼굴은 수척하고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힘들게 일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엄마를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물리치료만 받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바빠 식당에 가겠다고 했고 엄마를 저희 집에 가서 쉬고 계시라고 했어요. 멀리서 오셨으니 며칠 쉬게 해드리고 싶어 아내에게도 미리 연락해뒀답니다. 쇼윈도 부부 티내지 말고 사흘 정도만 참고 지내라고 말이죠.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겨우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어버렸어요.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의 전화였어요. 엄마, 나 조금 있으면 마감하고 들어갈 거예요. 석준아,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 잡혀왔어. 네? 경찰서라뇨?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그게 말이야. 내가 네 집에서 반찬 좀 만들고 쉬려는데 네 처가 나더러 그만 가라고 하더라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지. 근데 내가 지갑에 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10,000원을 차비하려고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버스터미널의 경찰들이 날 절도범으로 붙잡더라. 누가 신고했냐고 물었더니 네 장모가 날 신고했대. 며느리는 자식이어서 날 절도로 신고 못한다면서 네 장모가 날 경찰서에 신고했다. 뭐라고요? 엄마를 쫓아내려고 한 것도 모자라 버스비 하려고 가지고 나온 10,000원 가지고 엄마를 신고했다고요? 진짜 너무들하네. 엄마, 제가 바로 경찰서로 갈게요. 석준아, 너 결혼 생활에 문제 있는 거니? 엄마,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 아내와 장모님도 있더군요. 경찰들이 불러서 절도 유무를 밝히려고 온 거죠. 식탁 위에 올려둔 10,000원이 장모님 돈이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저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차비가 없으니 가져가도 되냐고 묻고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이를 신고한 겁니다. 도대체가 인성머리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먼저 경찰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집안일이니 좋게 합의하고 끝내라고 하더군요. 자기들도 난감하다면서 빨리 사과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를 신고해? 직계 가족은 절도 신고가 안 된다니까 장모님한테 시켜서 경찰서까지 오게 만들었냐? 참 대단하다.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랑 남남으로 알아서 살자며 내 아파트에 우리 엄마가 오신 게 문제되는 거였냐? 당신 엄마가 내 공간에 오는 것부터가 몸서리치기 싫었거든. 그리고 여보, 지금 착각하는 게 있나 본데 피해자는 우리야. 사과는 당신과 당신 엄마가 해야 하는 거고. 합의하기 싫으면 관두든지. 알았어. 사과할게. 미안해. 됐지? 그러자 장모님이 눈을 크게 뜨며 말하더라고요. 사과가 약하네. 모자가 나란히 무릎 꿇고 빌어야 화가 풀릴까 말까라고. 이서방,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네 모친은 지금 죄를 지었어. 내가 합의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두 모녀가 똑같이 미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집에 엄마를 한번 불렀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존심 세우고 못하겠다고 하자 경찰들이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끝내는 게 낫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땐 사과해도 소용없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엄마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아내와 장모님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미안하다. 안 사돈 내가 미안해요. 괜히 늙은 채가 올라와서 새애기한테 불편을 주고 돈까지 가지고 나와서 화를 나게 했네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애들 집에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옆에 내가 빌빌거리는 거 봐라. 이봐요 안사돈. 시골에서 조용히 짱 박혀서 지낼 것이지 왜 괜히 내 딸 신경을 건드려서 이 사달을 만들어요? 쥐뿔도 없는 집구석이랑 계속 사돈 맺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나서서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들었냐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이 늙은이가 눈치도 없고 염치가 없었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새아가 미안하다. 다시는 너희 집에 찾아가지 않으마. 저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상황이 커지니 억지로 참아가며 저 역시 사과를 했습니다. 머리 숙여 잘못했다고 말하며 두 모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아내가 낄낄 웃더군요. 꼬라지 마라. 모자가 등신같이 보이는 게 똑같네. 아주 웃겨. 당신 말이야. 내 신경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마. 이번엔 여기서 봐주지만 다음엔 봐주는 거 없다? 그래 알겠어. 당신한테 방해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게. 그렇게 간신히 용서를 받고 엄마는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모텔에서 주무시게 했고 이튿날 아침에 제가 버스터미널로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린 것도 죄송하고 굴욕당하신 것도 진심으로 죄송해요. 난 괜찮다. 네 속이 문제지. 저런 거랑 어떻게 참고 살고 있니? 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 네, 곧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는 손을 흔들며 버스를 타셨고 안전하게 시골에 도착하셨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를 처절하게 밟아줄 생각을 하고 그날을 기다렸죠. 이듬해 저의 식당은 방송국에서 촬영도 했고 인터넷 기사도 나갔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맛과 양은 일품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님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체인점 2개를 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하면 곧 아버지의 전성기 때만큼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답니다. 1년 동안 3개의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은 꽤 많았는데 아내는 여전히 비웃더라고요. 그래봤자 서민 음식 팔아 몇 푼 남겨 먹는 거 아니냐면서 무시를 심하게 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쪽에서 대형 로펌을 준비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저 역시 짱짱한 변호인단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고 팔짝 뛰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인어른의 웨딩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답니다. 내부인의 고발로 탈세와 횡령을 걸리게 됐는데 국세청과 검찰청이 모든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몰래 빼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수십억 대여서 보통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웨딩 사업으로 취득한 돈을 압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산층이었던 처가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러자 아내와 장모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꼴이 됐으니 저에게 들러붙으려고 작정했는지 다정하고 살가운 태도로 대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동안 냉랭했던 모습을 집어던지고 아양을 떨더라고요. 여봉, 우리 그동안 너무 사이가 멀어졌던 것 같아. 이제부터 한방 쓰자. 내가 자기랑 같이 밤을 보내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징그럽게 뭐하는 짓이냐? 하던 대로 해. 계속 무시하고 막말하는 게 더 낫다고. 자기 치사하게 그런 거 따질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신혼대로 돌아가자. 내가 10배, 아니 100배는 더 잘할게. 됐거든? 이제 곧 이혼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해라. 이혼? 여보 그러지 마. 나도 자기 집 망했을 때 이혼 안 하고 버텼잖아. 당신도 날 받아줘야 정당한 거 아니야? 그거야 네 아버지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런 거고 난 관리할 이미지 없으니까 긴 소리 말고 이혼해. 위자료 한 푼 못 주니까 몸만 나가면 돼. 합의 이혼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뭐?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하겠다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흥분을 했네. 여봉, 이혼이 웬 말이야. 우리 얼마든지 다시 잘 지낼 수 있잖아. 나 용서해줘, 응? 에휴, 너도 참 딱하다. 대놓고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도 아무나 못할 텐데 말이야. 정말 대단한 여자라고. 제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끝까지 못하겠다며 갑자기 살림꾼이 되어 내조를 하더군요.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 마냥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고 밥도 정성스럽게 차려주더라고요. 여봉, 내가 당신 좋아하는 선짓국이랑 반찬도 여러 개 했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이야, 당신이 망하고 나니까 예전 처음 모습으로 돌아왔네. 이 모습으로 계속 날 대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거 참 씁쓸하네.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잘못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나 한 번만 봐주라. 그건 모르겠고 내일 우리 엄마 오실 거야. 내가 건강검진 시켜드리고 며칠 쉬다 가시라고 했어. 어머님? 잘됐다. 안 그래도 어머님 보고 싶었는데.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영혼 없는 목소리가 너무 티난다고. 내가 그랬나? 아무튼 어머님 계시는 동안 내가 아주 잘 모실게. 그래? 그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번 해봐. 저는 이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아내와 장모님에게 큰 복수를 먹여주려고 계획했습니다. 다음날 시골에서 엄마가 올라오셨고 아내와 장모님은 굽신거리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아유 안사돈,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도 있었네요? 내 아들이 사돈이 온다는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지난 일이 죄송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 두 사람은 절 내쫓지는 않으시는 것이요? 엄마가 전곡을 찌르자 아내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과드릴게요.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뭐 지난 일이고 다 잊었으니 괜찮다. 근데 내가 배가 좀 고프네. 뭐 먹을 거 있니? 저랑 엄마가 진수성찬으로 차렸어요. 얼른 오셔서 식사하세요. 두 모녀는 제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아부를 떨며 어떻게든 붙어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엄마는 두 모녀가 차려준 밥을 한술 뜨고는 맛이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저는 두 모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낄낄 웃었습니다. 아이, 장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요리 실력이 좋다면서 우리 엄마 입맛 하나를 못 맞추시는 거예요? 집에서 도우미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사셔서 그런가 봅니다. 얼른 중국집에 배달 좀 시켜주세요. 그래. 사돈 입맛에 안 맞으니 배달시키는 게 낫겠지. 사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짜장면 시켜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저는 마주보며 깔깔 웃으며 이 상황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겠다고 안방을 차지했어요. 저는 식당에 일을 나가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내는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장모님을 저희 집에 머물게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석춘아, 방금 네 장모가 서랍장 위에 있던 5만 원짜리 가지고 나갔다. 오케이, 미끼 덥석 물었네요. 거기다 돈 올려두면 가져갈 거라고 했죠?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아마 눈이 뒤집혀서 좋다고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하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니? 네,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얼른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사돈끼리는 절도를 신고해도 되니까. 그러자 엄마는 알겠다며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장모님이 잡혀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경찰서로 가서 두 모녀가 시뻘개진 얼굴로 엄마 앞에서 사과하는 걸 보게 됐어요. 엄마, 이것들 아직 무릎 안 꿇었는데? 그러네. 안 싸던 새아가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두 모녀가 성급하게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모님이 사과를 올리더군요. 안 싸던 제가 죄송합니다. 돈 5만 원짜리 보고 눈이 돌았어요. 사위가 버는 돈이 많으니까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사돈 돈이었다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용서요? 나는 두 사람을 다신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새애기랑 이혼시킵시다. 조건은 몸만 나가는 걸로 하고요. 네? 아유, 사돈. 제가 돈 5만 원을 훔쳤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싫어요? 아, 싫다는 거구나. 그럼 절도로 콩밥이나 맛있게 드시러 가세요. 이야기 끝났죠? 아니, 사돈. 잠깐만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대화를 좀 나눕시다. 제가 바깥사돈의 사업이 망했을 때 사위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제 딸한테 쇼윈도 부부로 살라고 시켰고요. 그 모든 죄를 사과드릴 테니 이제라도 애들끼리 잘 지내게 해주자고요. 내 아들이 과연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석준아, 너희 애랑 계속 부부로 살 거니? 아니요, 제가 미쳤어요.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던 걸 3년이 넘도록 참았다고요. 근데 계속 붙어 살라고요? 아유,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난 이미 마음의 결정 내렸으니까 조용히 이혼장에 도장 찍고 끝내자고요. 여보, 질질 끌지 말자. 난 당신이랑 살고 싶은 마음 단 하나도 없어. 제가 확실하게 마음을 전했더니 아내가 펑펑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날 버리지 마.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태껏 뭘 들은 거야? 내가 돌았냐? 너랑 계속 살게? 내 결심은 확고하니까 빨리 도장 찍고 이혼하자. 여보, 기생충보다 못한 아메바라며. 내가 잉여인간이라고 했었잖아. 그런 놈이랑 계속 사는 것도 당신한텐 곤욕일 거야. 얼른 도장 찍어주면
장모님 절도 합의해 줄게.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뭔가 결정했는지 장모님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한데 그냥 구속되면 안 될까? 나 지금 남편한테 버림당하면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엄마가 몇 달 있다가 나오면 되잖아. 뭐? 나더러 감옥에 가라고? 이 기집애가 미쳤나? 아니,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왜 망해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져야 하는 존재잖아. 나 석준 씨랑 절대 이혼 못하니까 감옥 가서 몇 달 살다가 나와. 저와 엄마는 아내의 말을 듣고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지 혼자 살겠다고 장모님을 감옥에 넣겠다고? 야, 가관이다. 너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년인 거야?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이제 낭떠러지 앞인데 여기서 물러나면 내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거라고.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우리 엄마 처벌하고 날 받아줘. 그래서 저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장모님을 합의해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돈 5만 원으로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았고 제가 가져다 놓은 미끼였으니 그냥 조용히 경찰에게 봐주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잠시 장모님과 지내라고 일러줬습니다. 여보,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당신 같은 여자랑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나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럼 기다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줄 모르지만 기다릴 거야, 여보.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 알겠어. 그만 장모님 모시고 가봐. 너 오늘 장모님한테 혼 좀 많이 나겠다, 야. 그럼 나중에 보자.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너 왜 합의해주고 이혼도 안 하겠다는 거야? 엄마, 아직 남아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걸로 두 모녀를 날려버릴 거라고요. 아유, 그런 거야? 아니, 난 또 네가 마음이 바뀌어서 새애기랑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잖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년은 절대 네 처로 두면 안 된다. 알았지? 사실 저는 더 큰 것을 터뜨리려고 경찰서에서 합의해 준 것이었어요. 아내와 쇼인도 부부로 살면서 찾아낸 증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남자만 10명이 넘었는데 부유층 유부남도 있었고 술집 남자도 있었습니다. 또 장인어른의 사업 파트너의 아들과도 바람을 피웠었죠. 제가 가만히 있었으니 바보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할 결심을 하고 모든 증거를 찾아내느라 돈과 시간을 많이 들였답니다. 여하튼 제가 증거를 돌돌 말아서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소장과 상간남들을 모두 고소했답니다. 이혼소장을 친정에게 받은 아내는 바로 달려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여보,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그러니까 당신이랑 쇼윈도로 지내서 외로워서 만난 거야. 그냥 잠자리 상대였다고. 그 이상은 아니야. 아, 그랬어? 난 당신이랑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여자랑 바람을 안 피웠는데 그럼 내가 비정상인가? 우리 이 문제를 판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누구의 잘못인지 말이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 내가 그렇게 빌고 기었으면 받아줄 때도 됐잖아. 아니, 그건 그냥 널 가지고 논 거야. 조롱한 거라고 이 아메바녀나. 에휴, 넌 장인의 재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지? 이 잉여인가라. 아내는 빌다 말고 일어나더니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며 난리를 치더군요. 이 치사한 놈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바람은 그냥 가벼운 것들이었다고. 이제 다 잊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날 받아주지 않은 거야? 왜? 몰라서 묻냐? 네가 나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또 네 애비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겪어가며 살았는지 떠올려 보라고, 이 아메바야. 아내가 따귀를 날리려고 하자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박치기를 하더군요. 아, 이 여자 돌대가리네. 역시 머리에 든 게 돌밖에 없는 년이었어. 야,
나 이거 진단서 끊어서 이혼 사유에 추가한다. 너 나한테 위자료 갚으려면 고생 꽤나 해야 할걸? 아, 혹시 모를까봐 말해주는데 위자료는 파산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돈을 주지 않으면 구금됐다가 풀려나서 갚아야 해. 한마디로 네 인생은 이제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이년아. 이 개 같은 놈.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이었어. 집 좀 살고 얼굴 봐줄만 해서 결혼했는데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네 애비는 무리하게 해외 진출하다가 망해먹더니 네 놈은 내 뒷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이따위 유치한 복수를 해? 당신 말대로 나 그 돈 갚을 능력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랑 같이 돼지는 게 낫겠다고. 아내는 이판사판이라며 달려들었고 저는 이리저리 몸을 피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경찰들이 흥분한 아내를 잡고 끌고 나갔답니다. 이석준! 넌 내가 가만 안 둬. 끔찍한 복수해주고 말겠어. 재밌어 죽겠네. 니년 속 뒤집힌 걸 보니까 속이 우려나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단 말이야. 그럼 잘 가라 아메바. 아내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는 박치기 맞은 걸 진단서로 끊어서 변호사에게 건네줬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자 당연히 비싼 변호사를 쓴 제가 우위에 있었고 원하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아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법원을 나갔고 이후 장모님과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했답니다. 또 얼마 뒤에는 상간남들을 하나씩 법원에 불러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제 복수는 매우 끈질기게 1년 만에 막을 내렸답니다. 한편 카드론 대출로 빚에 허덕이게 된 전처와 장모님은 숙식 제공되는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고 있다네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가면 카드론에서 쭉쭉 빨아먹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명랑한 복수는 재밌게 진행 중입니다. 이후 저는 부대찌개 가게를 총 5개 운영하는 오너가 됐고 아버지가 이뤘던 인생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착하고 순한 평범한 여자와 재혼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같이 지내고 있어요. 지금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같이 지내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조용하고 성실하게 내조를 잘하고 있어 엄마도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은 약간의 굴곡을 타다가 지금은 상향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